해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알프스 이모님, 루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저 왕놀이, 독재를 하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인간인지. 어느 별이긴요. 외별. 일본 별에서 왔나 보죠. 뭐. 풀피님 오셨네요. 썩어 난다 진짜 라고 하셨고요. 민구님, 검찰은 오직 이재명 올가미일 뿐이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위너 크라운 정철님 오셨습니다. 예. 단무지님,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난다고요?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이리스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가 사실 좀 심각한 내용이죠. 제가 좀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검찰이 최근 들어서 2, 3년 전에 하다가만, 아니, 2, 3년 전에 끝난 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를 재수사한다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사, 문재인 정권을 노리는 수사다. 저는 처음에 정말 재수사가 맞을까, 그리고 이 재수사의 시작, 그 단초가 되는 게 무엇일까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예, 이거 꼭 다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노리는 검찰의 라임 재수사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뭐 그렇습니다. 이른바 사모펀드죠. 이 사모펀드인데 이 사모펀드가 원래 펀드 목적과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했고, 이 펀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 마음대로 돈을 횡령 배임해서 써 제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 용도를 위해서도 많이 썼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나 기타 등등 뭐 재경부 등 이런 국가 권력 기관 혹은 청와대 등 고위 관료들이 많이 개입이 돼서 이들을 비호해 줬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수사를 했어요. 그 수사 결과 이 펀드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것은 은행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은행들조차도 이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을 받고는 부실한 판매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이런 결론이 어느 정도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론은 상당히 논란거리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은행이 투자자의 손실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은행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다? 예,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은행 과실이 아니라 이게 정관계가 모두 동원돼 가지고 얘들을 비호해 줬다. 그래서 은행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들은 손해배상 대상 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펀드들이 왜 시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손해배상을 거의 하지 않고 빠져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아, 이거 정관계 유력 인사,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얘들을 비호해 주는 바람에 은행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은행도 피해자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어줘야 될 돈을 검찰이 막아준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난다? 예. 하여튼 어떻게 보자면 이 정관계 인사들이라든지 뭐 정관계 로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은행들의 면죄부를 위해서 악용된 건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딱 있어요. 뭐?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짜 맞춘 것도 있지 않을까? 예, 바로 그 대목인 거죠. 검찰은 몇 년 전에 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외압 또는 비호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야. 오히려 누가 나왔어? 검사들이 우수수 나왔지.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들이 김봉현 등 이 사모펀드 관계자들한테, 비리펀드 관계자들한테 술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고, 뭐 박무순 변호사, 이 검사 출신의 박무순 변호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그 후배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수사 관련 로비를 했다. 그래서 분명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놈들이 빠져나왔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린 거죠. 왜 없애버렸다? 얘들이 증권범죄 합수단이 아니라 증권범죄자들하고 같이 놀아나고 증권범죄자들하고 같이 술 처먹는 놈들이더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이른바 99만 원 세트, 검사 술 접대 세트, 그거 아닙니까? 500만 원짜리를 99만 원으로 만든 마술. 자, 그런데 검찰은 여기서 그때는 하지 못했던 걸 지금에서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때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 가지고 은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서서히 은행 쪽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은행들은 자칫 잘못했다가 조단위의 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태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또 희생양을 만들어야겠네. 검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검찰에 자꾸 기분 나쁘게 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하는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검사하고 은행들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라임 재수사인 겁니다. 자, 라임 재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 진행되고 있다. 뭐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밑바닥 배경에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은 은행이라는 이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깔려 있더라. 자, 이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맞습니다. 그게 있어요. 검찰이요, 왜 은행이나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술 처먹고 다니는데?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은행 같은 이런 금권을 가진, 돈을 가진 자들이 국가 권력을 주물럭대고 있는 거고,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증권범죄 수사, 사실은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수사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 T조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에서 2천억 횡령 정황을 발견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이 횡령 정황은 기존에 있던 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혐의이다. 이게 3년 전에 이미 제보가 들어왔는데 뭉갰대. 아니 그럼 윤석열은 2011년인가 12년인가 왜 그 조우영 거 뭉개줬는데
검사들 항상 그런 거 많이 해요. 재벌하고 다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자, 요거를 또 이렇게 묘하게 끌고 갑니다. 자, 2천억 원 횡령 혐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사를 안 했다. 왜 뭉갰을까? 그럼 그때 검사장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때 증권범죄 합수단 했던 사람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럼 걔들이 사고 친 거지. 자, 근데 검찰들은 뭐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전에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정치가 덮었다는 둥. 그리고 이 2천억 원 횡령을 해서 리조트를 인수했다는 둥. 요딴 소리를 지금 막 꺼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떠버리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뻔한 거죠. 어떻게든 간에 이 라임 옵티머스 의혹을 정관계 의혹으로 확대를 시켜야 해서 은행이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과정을 또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축시키겠다 혹은 직접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죠. 라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자, 여기에 라임 김영홍 관련 금감원 압수수색, 이게 뭐냐면 아까 라임에서 2천억 원 정도를 빼내 가지고 리조트에 투자했다라는 사람이 김영홍이고요. 이 김영홍이 그 메트로폴리탄인가 뭐 하여튼 뭐 그 회사 회장이었대요. 자, 이 건을 그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 털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쉬쉬할 수 있어? 검사들이 다 그놈이 그놈들인데. 에? 서울 남부지검 다 윤석열이 차고 있었잖아.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검찰총장 할 때 남부지검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으면 내가 사과하죠! 라고 큰 소리 뻥 쳤잖아. 근데 사과 안 했죠. 거짓말하고 있지. 자, 뭐다? 이걸 덮었으면 검찰이 덮었지 누가 덮었겠냐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로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문재인 정부로 향하는 라임펀드 재수사.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곧바로 치고 들어갔느냐? 장하원 디스커버리 펀드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장하원이 누굽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에요. 요걸 요리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장하성 실장으로 연결할 것이고, 장하성 실장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결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보도가 나옵니다. 예. 김유철이 직접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윤석열 사단이다 라는 보도가 나갑니다. 여기서 더 명확해졌죠. 아, 윤석열이 지 쫄따구를 내려보내가지고 뭔가 또 조작질을 하겠다라는 의미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라임펀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라임펀드라는 게 원래 뭐냐면요, 무역금융펀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하게 되면은, 자, 그 수출을 한 대가로 외국에서 돈이 옵니다. 근데 물건을 사는 수입업자들은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수출이업자는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안 왔어. 양쪽 다 애매해지는 상태죠. 이때 중간에 은행이 관여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주문했다라고 인정해 주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수출업자가 내가 이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이걸 선적을 했다라고 증서를 써주면은 은행들이 이 증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돈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수입업자가 물건을 받으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이 돈을 은행이 이 돈을 그 업자한테 그 수출업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요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나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이 나가는 거를 서로 방지하고 그 사이에 위험 부담을 은행이 나눠지는 겁니다. 대신에 은행은 그 사이에 그 이자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수출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그 배에 실어서 보냈다 쳐요. 그럼 한 몇 달이 걸려요. 그 몇 달 동안에 은행은 그 돈이 묶이게 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좀 곤란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그 자신들이 만든 이거 신용장을 기반으로 한 이런 그 무역할 때 생기는 이런 금융을 가지고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가 이거를 증권으로 해서 팔아요. 그래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무역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 라임 펀드였던 겁니다. 예, 신용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신용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제가 아까 드리다가 좀 엉성하게 한 것 같은데, 자, 수출업자는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신용장입니다. 한쪽은 물건을 보냈다. 난 주문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자, 그럼 물건 보낸 사람은 물건 보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물건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직 물건 못 받았으니까 아직 돈은 못 보내. 근데 내가 주문한 건 맞아.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이 사이에 서로 돈을 받고 받아야 되는, 돈을 받고 줘야 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은행이 도와주는 건데, 그 사이에 오고 하는 문서가 신용장입니다. 이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먼저 선지급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생기는 이 채권을 펀드 같은 회사에 팔아서 미리 또 자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그 은행이 파는 펀드를 사가지고, 은행이 그 파는 이 채권을 사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데가 또 있겠죠. 그게 바로 이런 라인 펀드 같은 무역 펀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인 펀드가 무역 펀드에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혹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관계 로비나 혹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착복을 하는데 돈을 써버린 거예요. 대규모 부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주모자가 김봉현이니 이종필이니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관 따위가 감히 이렇게 조단위 펀드에 이 부실을 막아줬겠냐, 더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장하성 뭐 이런 사람 이름 마구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4급 행정관 여기서 그냥 딱 끊겨버린 거죠. 검찰은 지금도 이 사건 수사를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검찰은 여기서 자신들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김봉현이고 이종필이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뭔 짓을 했다? 박수종인가 하여튼 뭐 박뭔가 하는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해야 될 서울 남부지검의 담당 그 증권범죄 합수단 검사들이 다 이 김봉현, 이종필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턱이 있었나. 자, 검찰은 처음에 이걸 권리평 비리라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과를 못 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게 대거 폭로가 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건을 어떻게든 간에 청와대 문재인 정부로 번지게 하기 위해서 김봉현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5천만 원을 줬다, 뭐 옷 로비를 했다, 나한테 옷 얻어 입은 사람이 뭐 강기정도 입었고 기동민도 입었고 이수진도 입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허위 증언이었어요. 뭐 그 민주당 고위 인사한테 뭐 5천만 원 줬다. 그건 사실 나중에 허위 증언으로 밝혀지잖아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 라임 펀드 사태가 중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이 소위 말하는 불기소 세트, 99만 원 세트 이런 거였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다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들 다들 분석합니다. 아까도 그 언론 보도 나오는 거 쭉 보셨죠? 예, 보셨듯이 이 수사는 분명히 검찰이 자신들의 비위 때문에 중단된 수사이나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문재인 정부로 연결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때 실패했던 그 억지 뒤집어 씌우기를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 당시 그려놨던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다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자신들의 99만 원 세트, 자신들의 비위가 드러나는 바람에 멈췄는데 이제 그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보는 거지? 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라임 펀드에 정치권의 비리가 개입돼 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재수사한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작년부터 이미 라임 수사를 재수사하겠다. 라임을 재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강기정 얘기, 장하성 얘기를 합니다. 자, 강기정 같은 사람은 옛날에 지금은 광주시장입니다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장하성 정책수석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예요.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 인사예요. 따라서 이들을 엮어 넣을 수 있다면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문재인 정부 게이트로 몰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꺼낼 수 있지?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김봉현이 대놓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래 검찰이 원하는 대로 내가 헛소리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헛소리를 했다고 내가 헛소리하고 검사님한테 가가지고 검사님 저 잘했죠? 라고 했더니 검사님이 그래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이미 그때도 한번 있었어요. 자, 그런 얘기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그려놨던 그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제2의 유동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제2의 유동규? 그러니까 유동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쭉 해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검찰이 표적으로 삼았던 이재명 대표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그 유동규와 똑같은 사람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설치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죠? 검찰이 말하는 제2의 유동규는 결국 누구냐 하면 사실은 김봉현이에요. 김봉현이 지난 2월 달에 진술을 또 번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이수진 의원 같은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이수진은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동작 이수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검찰로서는 강기정을 기소했고 더 나가서 이제 누구까지 장하성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이 고리를 착착 완성을 해온 겁니다. 즉 김봉현의 허위 진술이 착착착착 쌓인 거예요. 제2의 유동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들꺼낸 겁니다. 타이밍상으로도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쭉 이어질 때는 꺼내놓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슬 맥이 빠지기 시작하고 공격이 안 될 것 같아. 대장동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이제 영 한물 같네? 라고 하니까 다시 그걸 꺼내놓은 거예요.
검찰은 라임 옵티머스를 다시 한번 써먹으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대중에 공개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작년에도 라임 옵티머스 뭐 재수사한다는 얘기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근데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왜? 당시 김봉현이 도망을 쳤잖아. 김봉현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튀어버렸잖아요. 몇 달을 도망치다가 결국에 작년 연말쯤에 붙잡혔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2의 유동규 역할을 해줘야 될 김봉현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제2의 유동규 역할을 해야 될 김봉현이 붙잡혔고 얘를 몇 달 동안 감옥에 붙잡아 놓고 구워 삶았겠지, 협박도 했겠지, 목도 졸랐겠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온다? 김봉현도 검찰에서 위증을 했다,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식으로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자신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으면 다 위증이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검찰의 불리한 진술, 특히 어떤 진술? 검사가 나한테 위증을 시켰어요. 검사가 나를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뭐? 다 위증이다. 이건 누가 시켰다. 누가 시켰다? 이재명이 시켰거나 민변이 시켰거나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사건이나 또 지금 뉴스타파 요쪽 관련해서 벌어지는 거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하죠. 검찰이 지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오거나 주장이 나오면 그걸 자꾸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공작이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지들이 공작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들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자신들에 대한 불리한 모든 진술은 위증이고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몰고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야, 너 내가 거짓말 해주면 내가 너 기소 안 할게. 뭐 내가 덮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이 먹히는 거죠. 다른 사람 누가 이런 조작을 하라 그런다고 먹히겠어요. 아니 엄두조차를 못 내지.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라임 옵티머스를 다시 끌고 나오는 이유 말씀드렸듯이 제2의 유동규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런데 타이밍이 조금 그래요. 검찰이 김봉현을 제2의 유동규로 확보한 것은 아마 지난 한 2, 3월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잠잠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뭘까? 잘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죠? 바로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조금 높였습니다. 당장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이 만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지. 문재인 가만히 놔뒀더니 이제 기어오르네. 알았어. 그러면 우리 옵티머스 다시 꺼낼게. 라고 하는 겁니다. 꺼내 쓸 수 있는 거 지금 다 꺼내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예의주시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화를 걸죠. 이 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릴 거예요. 타이밍상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겠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조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 쓴 것조차도
자신들은 깜짝 놀래서 화들짝 놀래서 날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허약해져 있고 자기들 스스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내부적으로부터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4,700여 명에 이르고 있네요. 아까 4,800까지 올라갔던데. 예,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흙속에서 그린님 오셨네요. 국회의원들이 피의자 찾아가서 검사들이 협박하지 않느냐 질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스피리아님 요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아닌가요? 예. 예, 소정님, 예,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가 나온, 비판이 아니라 이게 좀 비하나 비방이 나오면은요, 꼭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제 방송에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